사업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철거비리 및 지작물 철거비리 제가 이렇게 처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철거비리는 과거에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2010년 7월 16일 날 도시정부법 그 당시에 구도시정부 11조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2010년입니다. 10년 7월 16일 날 시행입니다. 4월 15일 날 개정돼서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11조 사항이 개정되면서 시공사와의 계약, 소위 철거는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걸 위반하면 그 당시에 법 84조의 3 1항에 의해서 1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선정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공사들이 가장 긴장했던 그 전까지는요. 철거비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각자 조합이 철거회사를 선정하다 보니 철거회사들이 면적을 부풀립니다. 원래 철거는 건물을 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래된 조합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거비리 중에 심각한 게 철거 면적이 원래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재건축 같으면 서초구에 많은 재건축 같으면 용적률이 80%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10,000평이다 이러면 건평은 8,000평입니다. 그러니까 8,000평만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100%가 안 됩니다. 되게 도로 빠지고 못 빠지고 다 하면. 근데 빼곡히 들어차 있는 데 같은 경우는 100% 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100%가 안 되는데 원래 입찰을 들어올 때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사업 면적을 해놓고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재건축 지역이 10,000평이었다 그러면 평당 30만 원이다 그러면 30억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건물은 8,000평이니까 24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6억을 부풀린 겁니다. 20%를. 이 짓을 과거에 되게 고질적으로 모든 철거업체들이 썼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여러분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대문서에서 최용갑 경위가 이거를 다원을 잡고 하려고 하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위에 백을 써서 용산 보광파초도 쫓겨났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최초로 한 번 이 수사가 될 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옛날 철거업체들은 다 범죄가 어쩌면 완성된 범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조합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서부지검에 하게 했던 수사는 면적을 속인 게 아니라 거기는 노골적으로 아예 건축 면적을 속였습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는 토지 면적만 싹 써놓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를 철거하려면 마그마층을 지나가야 될 겁니다. 토지를 파면 뭐 남미, 페루 어딘가 나온다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토지 면적을 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문 1구역 같은 경우 제가 2017년도에 서부지검에 제보했던 건 뭐냐면 건축 면적이라고 버젓이 써놓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12만 제곱미터 이렇게 써놨길래 지금까지는 다 토지만 써서 면적을 부풀리는데 얘들이 이걸 썼다고 이게 맞나 그러고 제가 사업시행계획서 갖고 와 그래서 정비사업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시행계획서 중에. 그래서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구청으로 잘 조합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봤더니 16만 제곱미터라고 면적을 써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약 12만 제곱미터, 4만 제곱미터를 부풀린 겁니다. 금액으로는 약 39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부지검에 해서 수사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국내 두 번째로 크다는 철거회사가 구속이 됐고,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조합은 신축 면적을 또 면적으로 써놓기도 합니다. 대신에 단가를 좀 낮춰놓긴 합니다. 신축 면적을 써놓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집을 짓자마자 다시 부수자는 얘기도 아니고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별하별 방법을 쓰는데 제일 많이 썼던 거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 서대문서에 우리 최영갑 형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가재울 4구역이 약 30억 이렇게 해서 늘렸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까지 수사 안 됐고 이거 영원히 거의 끝났습니다. 다원은 이미 형 받고 나왔고요. 이 부분 수사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010년 7월 16일 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얘들이 2009년도부터 용산 사태가 나고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철거회사가 조합과 계약 못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2009년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철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도관도 미리
끊어놓고 단절을 시켜야 철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가스도 폐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폐전을 해야만이 철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나올 용어라서요. 만약에 이게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전기가 여기를 통해서 일이 가게 되면 여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전기를 차단하면 이쪽에 전기 공급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미리 우회를 해줘서 연결해 놓고 여기를 잘라야 될 겁니다. 이것을 이설공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전 설치죠. 마찬가지 수도관도 마찬가지, 가스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잘 보십시오. 서초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재건축 많은 지역이니까. 재건축 지역은 여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때 그 지역만에 맞는 용량이 전기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가 종점입니다. 그게 하나의 주택단지 현상이기 때문에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였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설공사를 그러면 거기는 이 관 하나만 막으면 되고 이거 하나만 막으면 되고 전기도 여기만 끌어내면 됩니다. 다른 데 이설을 해줄 공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지역에도 한결같이 지작물 철거 및 이설공사 이래갖고 존재합니다. 이설이란 말을 씁니다. 재개발 지역은 그런데 무분별하게 막 개발했던 지역이라 여기 동네를 지나서 또 뒷동네로 연결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막창 동네가 아니라면 이설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을 지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철거하고 얘들이 왜 이걸 분리하기 시작했냐면 앞으로 시공사로 철거가 넘어가면 지금처럼 조합장들을 데리고 놀았던 꽃놀이패는 이제 끝났다. 시공사들이 자기들 알기를 발밑에 때만큼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과거의 조합장들한테는 평당 그 당시 시세로 막 20만 원에도 막 해버리고 했다면 실제로 1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철거 시공사가 줄 때는 10만 원도 안 줄 거 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철거 회사들은 기가 막힙니다. 철거 회사라고 돼 있는 회사들이 포크레인 한 대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철거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거 중개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계약만 따서 전부 하도급을 줍니다. 장비업자들을 불러서. 그러면 시공사가 곧바로 줄 때는 장비 있는 놈만 받을 거라고 얘들이 그때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이제 좋은 시설은 끝났구나.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 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만들어낸 게 얘들이 뭐냐면 수도전기 가스를 원래는 철거하려면 이 정도는 그냥 하나 잘라내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말 그대로 수도관이나 가스관은 관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말 그대로 자르고 저 밸브 막고 자르고 철판대고 용접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이 이설공사는 자기들 계약서에는 이설공사라고 써놨지만 각 사업사가 합니다. 한전은 한국전력이 하고 전기는 수도는 수도사업소가 하고 서울시 수도사업소가 하고 가스는 각 지역별 가스 사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돈을 수십억을 쓰려고 보니 제목에다는 이설공사라고 씁니다. 그래놓고 계약서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면 가로 열고 이설공사 제외라고 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제목에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설공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스관 단절, 수도관 폐관, 소위 전기 폐전 이렇게만 하면 돈을 받기가 사납거든요. 얘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이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설은 실제 계약서 내에는 가로 열고 이설공사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이 원래도 자기들이 했지 조합은 없어질 건데 얘들이 만약에 대신 조합에다 맡겼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안전사고라도 터지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조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가스사업소나 수도사업소들이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는 지금까지 한전이 단 한 번도 조합에다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한전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철거했다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단순한 배임으로 봐도 됩니다. 횡령입니다. 횡령.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면 이놈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했다고 하다가 그리고 걔네들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계량기 수거반납 업무가 있습니다. 가스도 가스 계량기 수거반납, 수도도 수도 계량기 수거반납, 전기는 전기 계량기 수거반납 업무가 용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로 하는 용역 중에. 그런데 그 수도 계량기 반납, 가스나 전기 마찬가지 각 사업자가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이 업체들이 조합이 뽑은 민간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도 그들이 했고 수거할 때도 이사 갑니다. 그러면 알았어요라고 와서 마지막에 그 계량기를 띄면서 마지막 검침하고 마지막 요금 부과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들 자산이라서. 우리가 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그걸 자기들이 반납한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억지로 용역비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 금액들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1억 이런 용역비가 아닙니다. 조금 단지가 큰 데는 수십억씩 나갑니다.
서초 같은 데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스나 수도 가스관이 막으려도 하나 이거 막는데 관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재개발 같으면 골목이 몇 개냐에 따라 골목별로 이 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4-5개 이렇게 막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전체를 따져봤을 때. 그런데 재건축은 메인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하나로 들어와서 동별로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 끝나고 나머지 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관이나 가스관들은 판에서 고철로 파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들을 정관에 근데 왜 이들이 이 지작물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냐? 지작물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도 지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 청산다 토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작물입니다. 그 사람은 조합원은 안 할 거기 때문에 현금 부장 신청 안 한 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급한 표준정관에 수도, 전기, 가스를 표현하기를 지작물 철거라는 난을 만들어서 수도나 통신시설, 전기, 수도, 가스관은 철거하기 전에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그 제목이 지작물 철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놈들이 통신시설, 전기, 수도, 가스를 지작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명칭 자체를 마땅히 부를 말이 없어서 지작물이라고 한 건데 원래 지작물은 큰 의미고요.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를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왜 고소를 했느냐. 제 책에도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2010년 7월 16일 날 시공사로 넘어가고 난 뒤에 또 지작물 철거 그래서 다시 철거회사가 등장을 하니까 과거에 철거회사가 등장을 하니까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해줬고 조합원들이 그거 아니다. 이게 철거업체가 원래 다 하는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가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는 철거와 같이 하는 것이 분리해서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그렇게 질의에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의 조합 모범 운영 사례집에도 이걸 분리하는 건 위법이다. 도시정법 위반이다. 11조 사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시공사에 포함하지 왜 그걸 분리하느냐. 그런데 이게 검찰에 가서 무혐의가 나버렸습니다. 고등검찰청까지. 왜 그랬냐. 또 실제로 법원에 기소돼 갖고도 고양지청에서 무혐의 났어요. 고양지원에서. 너무 기가 막힌 사유로 무혐의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변호사들이 주장하기를 지작물은 원래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서 지작물의 정의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한자어로 해석을 해서 원래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물건 그러면 요런 지작물이어야 되는데 땅지자 써서 그 매장한다 할 때 장자를 쓰고 요렇게 해서 땅 속에 들어있으니까 수도관 전기 가스가 땅 속에 들어있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거는 건축물 철거가 아니지 않느냐 땅 속에 있는데 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법률적인 의미의 지작물을 어디로 가버리고 맞네 그거는 땅속에 있는 것이네.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분리해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정화조는 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정화조를 푸겠다라는 게 철거 멸시 신고 중에는 정화조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땅속에 있다 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원래 철거업체가 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그래서 이것만 잘라서 하는데 하나에 300에서 500 들어가면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들어가면 끝납니다. 하나만 막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재개발 같으면 10개 막았다. 설사 엄청 많아서 10개를 막았다. 그래봐야 지가 많아봐야 1,5천만 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십억씩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전기 철거했다고 돼 있는데 전기 철거 하지 않고요. 전기 철거는 한전하고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왜 미리 협의하라 해놨냐. 잔존 가치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가스 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 가스관 수명이 20년이었으면 지금 8년밖에 안 지났다 그러면 12년분을 미리 돈을 받고 철거하라고 승낙을 해줍니다. 왜요? 자기들 자산이니까요. 자기는 20년 쓰려고 매설을 해놨는데 자기들이 잘라버렸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 잔존 가치를 보상하게 합니다. 통신시설 각 통신회사가 잔존 가치 다 보상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만 잔존 가치 안 받고 그건 서울시가 하지 않습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가 하지 않습니까? 폐관 비용은 너희들한테 하라고 시키는데 잔존 가치는 무상으로 귀속시켜줍니다. 수도는. 근데 지방청, 여기는 서울이니까 그러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데는 이 세 군데를 다 각 사업소가 합니다. 원래 한전은 전국 어디나 사업소가 있고요. 조합이 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전기 철거했다는 것은 생판 가짜입니다. 그리고 수도나 가스는
물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물량을 산정하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요거 아까 물량이 비싼 걸 가지고 어떻게 단순하게 비싸다 아니면 물량을 안 정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거 하나인데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한테 맡겼더라 500만 원인데 왜 50억에 했어 이러면 뭐 먼저 진짜 현저하게 차이 나고 50억 전체를 배임으로 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 때문만 아니라도 배임죄는 엮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모든 계약이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를 위반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는 걸 지작물 철거라고 하고 있고 모든 철거업체가 이걸로 돌파구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철거업체가 그냥 했었고 지금도 나름대로 철거업체 중에 한 놈은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이런 양아치 짓 안 할 테니까 조합 좀 소개시켜주는데 저는 조합에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제가 소개시킬 조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합이나 시공사에는 제가 공공의 적이 돼 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설공사는 각 사업소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제목에서는 돈을 많이 뽑기 위해서 하고 계량기 수거 반납 이런 것들 전부 가짜 업무고 그들이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자체로만 실체적으로 접근해도 업무상 배임을 엮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절차도 또 안 지키는 것들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고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너무 많이 늘려먹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사업비로 제가 1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했던 것이 우리 광주에 가면 염주주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004세대입니다. 조합원이 1004명입니다. 그런데 요걸 39억에 입찰했습니다. 중공아파트니까 관 하나씩만 막으면 됩니다. 투서관 하나 막고 가스관 하나 막고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겠죠. 굳이 한다면. 그런데 39억에 가져갔습니다. 물론 전기는 할 게 없으니까요. 한전이 하니까요. 한전과의 별도 계약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클린업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조합은 어차피 조합원이 모르니까 공개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1200세대가 더 많은 부산의 대연사구에게 똑같은 회사가 입찰하러 갑니다. 거기는 제가 미리 조합원들한테 요거는 가짜다라고 막 떠들어 놨더니 조달청에다가 전자입찰을 시켰더니 얼마에 들어오냐. 그 똑같은 업체가 200세대가 많은데 3,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는 200세대 적은데 39억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시 또 떠들었습니다. 부산은 그나마도 할 게 없다. 왜? 전기는 원래 한전이 했고 전국 어디나. 수도나 가스도 부산은 수도사업소 직접 하고 가스는 가스사업소 직접 하고 조합으로 비용 청구한단다. 그러니 여기서 뽑은 3,900만 원도 생짜 가짜다. 100% 가짜다 그랬더니 작년 4월 17일 날 작년이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일부러 입찰할 때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만약에 계약을 입찰했다 포기하면 2배를 물어주기로 돼 있는데 2배 물어주기라고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업체가 광주 염주주공에서는 39억에 했고 너희들은 3,900에 했다. 근데 여기 가서는 39억이라고 떠들고 이쪽에서 3,900이라고 떠들었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지작물 철거 비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수사가 된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던 건 작년에 북부지검하고 얘기하다가 천안에 가면 선부동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천안지청에서 유일하게 2015년도에 이걸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작년에서 발견했어요. 계속 저기하고 지금 여러분 이번 자료에는 올려놨습니다. 북부지검에 그때 검사님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때 그 검사가 만약에 이게 저는 그 전부터 이걸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정말 좋은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선부동 조합만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공소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지도 않는 전기 철거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뭐 5억인가를 인출해서 2억 5천씩 나눠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사기관이 유일하게 했던 선례가 그건데 그 검사는 아마 그 조합에 누군가의 제보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조합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게 지작물 철거에 관련된 비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조합에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2009년 용산 사태가 만들어낸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